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다른 근골격계와 달리 20대 초반부터 생긴다고 하는데요. 퇴행성 변화는 올바르지 못한 자세, 직업에 따른 물리적 요인 등을 이유로 개인에 따라 조기에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대표 퇴행성 척추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박수용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이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네, 척추의 질환에는 이제 퇴행성 척추 질환, 그다음에 외상성 척추 질환, 이제 감염성 척추 질환, 그다음에 척추 혈관 기형, 척추 종양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퇴행성 척추 질환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퇴행성 척추 질환의 종류를 보면은 척추관 협착증, 이제 추간공 협착증, 그다음에 흔히 알고 계시는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그다음에 척추 전방 전이증 등의 종류가 있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퇴행성 척추 질환의 종류를 보면은 많이 알고 계시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 그다음에 척추 전방 전이증 등이 있겠습니다. 예. 네, 척추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퇴행성 척추 질환의 경우에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퇴행성 척추 질환의 증상을 보면요, 초기에 허리 통증, 요통이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점점 엉치하고 다리 쪽, 제 종아리, 발목 쪽으로 증상이 저리고 아파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점점 병이 하게 되면은 걷기가 힘들어지고 가다가 쉬어가는 그런 이제 보행 장애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걷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발생하기 전에 빠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벼운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통증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퇴행성 척추 질환의 초기에는요, 이 1단계 이렇게 보존적 치료, 즉 물리 치료와 약물 치료 안 되면은 신경 차단술이라는 신경 주사 치료로만으로도 증상 완화를 크게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1, 2단계 신경 차단술까지 했는데도 증상 완화가 없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3단계 치료인 신경 성형술, 이제 풍선 확장술 등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고요. 만약 증상이 이제 다리의 근육이 마른다든지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꼭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보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약물 치료로 또 주사 치료만으로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3단계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신경 성형술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경 성형술은 이제 기존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다음에 신경 차단술 등의 치료를 하셨는데도 크게 효과를 못 보셨다면은 이런 염증, 유착에 의한 화학적 요인에 의한 통증을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척추 통증의 종류를 보면은 이제 화학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화학적 요인은 염증과 유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이고요. 물리적 요인은 이제 후관절의 뼈들이 자라고 그다음에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이런 물리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신경 성형술은 이제 신경 유착 박리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화학적 요인, 유착과 이 염증으로 생기는 통증을 2mm의 간단한 카테터라는 긴 주사관으로 꼬리뼈의 구멍에 삽입을 해서 병변 부위에 위치를 시키고 이제 들러붙어 있는 신경 유착이 있는 부위를 물리적으로 이제 박리를 해주고 그 사이에 있는 염증들을 약물로 씻어주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술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이거는 물론 시술이기 때문에요. 전혀 이제 전신 마취는 필요 없고 이제 국소 마취로 하게 되고요. 이제 좀 불안하신 분들은 이제 수면을 해서 좀 안정을 시키신 다음에 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
10분 내로 끝나는 이제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당일 퇴원하고 이제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통증이 원인이 되는 염증과 유착이 풀어져서 통증이 완화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살펴볼까요? 이분은 48세 남자분이셨고요. 허리 디스크로 이제 허리 통증하고 다리 저림이 있으셨고 이제 신경 차단술 그다음에 약물 치료를 하셨는데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셔서 신경 성형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요 이제 MRI 사진을 보시면은 4, 5번에 심하지는 않지만 이제 퇴행성 디스크가 보이게 되고요. 이 부위에 이제 염증과 유착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걸로 판단을 하고 신경 성형술을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병변부에 위치시켜서 이제 유착과 염증을 해결해주고 나서 이제 증상이 완화됐던 분입니다. 네, 한 장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요게 이제 그 신경 성형술을 하고 있는 이제 영상 사진인데요. 이제 시암이라는 영상 장치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 카테터를 조정하고 병변 부위를 확인함으로써 이제 유착과 염증을 치료해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로 환자분의 나이나 평소 질환 그리고 치료 시기에 따라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알아볼 치료법은 신경풍선 확장술인데요. 어떤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인가요? 신경풍선 확장술은요, 마찬가지로 요통과 이제 다리 저림,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효과가 있고요. 초기에 퇴행성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가 있을 경우에 효과가 있습니다. 풍선 확장술은 이제 기존의 신경 성형술을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카테터 끝에 이제 풍선을 달아서 좀 더 좁아져 있는 추간공이라든지 척추관 부위에서 풍선을 부풀려서 이제 그 확장시켜서 신경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징으로는요? 예, 마찬가지로 신경 성형술과 같이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이제 피부 마취, 국소 마취만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시술 시간도 15분 내로 짧은 치료 시간 내에 끝낼 수 있고 이제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이 다양한 척추 질환에 적용이 되는 신경풍선 확장술의 이 시술 원리 영상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마찬가지로 시암이라는 영상 장치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저렇게 아래서 보시면은 가느다란 이 카테터가 꼬리뼈를 통해서 위로 병변을 찾아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렇게 그 카테터를 그 시술자가 조정을 하면서 좁아져 있고 유착이 있는 부위를 박리를 해주고 지금 모처럼 이제 그 풍선을 부풀려서 좁아진 부위를 좀 완화시켜주는 치료법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척추관이 넓어지면서 눌려있던 신경이 풀어지게 되는데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살펴보면서 시술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이분은 55세 남성 환자분이셨고요.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으셨고 양측 엉치하고 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으로 오셨고 2년 전에도 시술을 한번 받으셨는데 최근에 이제 증상이 다시 악화되셔서 신경 차단술 주사를 시행을 했으나 호전이 없어서 이제 풍선 확장술로 진행을 했던 분이고요. MRI 사진을 보시면은 4, 5번 쪽에 이제 디스크가 탈출돼 있고 신경관이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협착증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시암 장치를 보면서 이제 카테터를 꼬리뼈에 삽입을 해서 이제 그 4, 5번 쪽 좁아져 있는 부위에서 풍선을 부풀려서 신경이 좀 잘 통할 수 있도록 치료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증상은 완화돼서 이제 잘 지내고 계시고요. 네. 네, 2단계 치료를 통해서 통증 완화 효과가 없다면요. 3단계 시술과 수술의 특징을 살린 척추 내시경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치료법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척추 내시경 치료는요. 기존의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효과를 못 보신 분들한테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내시경 치료는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발달이 돼서 1cm 미만의 최소 절개로 내시경을 삽입해서 정상 조직에 거의 손상 없이 병변 부위만 제거하는 그러한 치료법이 되겠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신경이 누르고 있는 이제 후관절이 커져 있거나 이제 인대가 두꺼워져 있는 부위를 제거함으로써 신경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에 통증이 많이 거의 적고, 그다음에 조직 손상이 적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로 이제 빠른 복귀가 가능한 치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척추 내시경은 수술이지만요. 기존의 수술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미세 현미경 감압 수술이라는 거를 많이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척추 내시경이 발달하면서 내시경으로 이제 신경을 감압해주는 그런 치료법이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 기존의 이제 일반 미세 현미경 척추 수술은 한 3cm 정도의 그 절개를 하고 근육을 옆으로 젖혀서 신경 눌려 있는 신경 조직을 이제 열어주는 그런 이제 치료법인데, 그거에 반해서 척추 내시경은 1cm 미만의 절개로 근육 손상도 적고 내시경만 삽입해서 이제 병변 그 신경을 누르고 압박하고 있는 후관절의 뼈라든지 이제 두꺼워진 황색인대 이런 것만 제거를 함으로써 이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이제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통증의 원인이 되는 병변 부위를 직접 제거하게 되는데요. 막혀있던 신경이 뚫린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살펴볼까요? 네. 이분은 연세가 많으신 76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이제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증상은 양쪽 엉치 통증하고 다리가 저리고 당겨서 거의 걷지를 못하시고 5분 이상 못 걷고 가다 쉬어가는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이분도 이제 수술적 치료를 좀 두려워하셔서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이제 풍선 확장술, 그다음에 이제 신경 차단술 등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하셨는데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셔서 결국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를 진행했던 분이고요. 이제 MRI 사진을 보시면은 4, 5번 쪽에 이제 신경 압박이 심하게 눌려 있는 척추관 협착증 소견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파란 화살표를 보시면은 눌려 있던 신경이 펴지면서 이제 검했던 부위가 신경이 하얘지는 신경이 넓어지면서 이제 증상이 좋아지는 그런 MRI 소견이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이고요. 환자분의 나이나 평소 질환 또 치료 시기에 따라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술 후 부작용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척추 내시경 치료는 좀 정밀하고 고도한 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다가 만약 신경을 싸고 있는 경박이 좀 찢어지거나 하면은 미세 현미경으로 다시 전환해서 수술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노련한 좀 기술이 요합니다. 네, 저희 퇴행성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상담 전화 주고 계십니다. 전화 주신 상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제가 그 디스크가 조금 소견으로 그 내시경으로 수액 감압술인가를 시술을 받았는데요. 네. 그 원인이 이제 그 왼쪽 발목이 힘이 빠지고 발가락 끝이 조금 무뎌져서 감각이 그래서 시술을 받았는데 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네. 이게 신경이 한 어느 정도 있으면 돌아올지 하고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술을 받으신 상태라고 예. 하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많이 고생하셨겠습니다. 예, 예. 네, 그 초기에 증상이 다리 쪽으로 통증하고 발목에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이 있으셨나요? 마비까지는 아니고 저리는 증상이 조금 심했습니다. 다리 쪽으로 저린 증상이 있으셨나요? 예, 예, 왼쪽으로, 예. 그러면 2주 전에 치료를 받고 나서 저린 증상이라든지 통증은 좋아진 상태신가요?
아니 그게 지금 개선이 되는 게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봅니다. 어느 정도 저린 시간이 증상이 지나야 계속 조금 유지가 되고 계속 예, 불편하신 예. 상태신가요? 예, 뭐 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닌데 계속 네. 저림 증상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 시술 후에 다시 한번 영상 MRI 같은 검사를 다시 받아보셨나요? 아직 2주 지났기 때문에 아직 경과를 좀 더 보자 하셔가지고 아직 MRI를 다시 찍지는 않았습니다. 이 저린 증상이 얼마나 더 가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한 6주에서 8주 정도는 좀 경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은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필요하다면은 추가적인 신경 차단술 같은 치료를 더 받아보시면은 한 8주에서 12주 정도 경과를 보시면은 좋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조금 신경이 좀 훼손된 부분 같은데 그게 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신경이 잘 풀려 만약에 그 신경 눌려있던 신경이 잘 풀렸다면은 회복이 가능하실 거로 판단됩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야 되겠다, 그죠? 네, 한 12주 정도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시술 후에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거나 통증의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살펴볼까요? 네. 이분은 64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척추 분리증 및 척추 전방 전이증, 그다음에 양쪽으로 추간공 협착증이 있으셨던 분인데요. 양쪽 다리가 저리시고 이제 마찬가지로 보행을 할 수가 없어서 수술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이제 시술을 이제 받으셨는데도 효과가 한 달 이상 가지 못하고 다시 증상이 악화되는 소견이 보여서 이제 유합 및 고정술을 시행하신 분인데요. MRI 영상을 보시면은 5번하고 천추 1번 뼈에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이제 마디가 흔들리고 어긋나 있는 소견이 보이고요. 양쪽 신경 가지들이 나가는 양쪽 추간공이 좁아져 있는 추간공 협착증 소견을 MRI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경 가지들이 추간공에서 눌리면서 엉치부터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오래 못 걷는 경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척추를 고정하고 유합시키는 이제 수술을 하신 분인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수술 후의 사진입니다. 이제 나사못으로 고정이 돼 있고 뼈와 뼈 사이에 인공뼈가 들어가서 이제 유합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척추 내시경으로 이제 이 척추 협착증을 보면은 크게 신경을 풀어줘야 되는 경우와 그다음에 신경만 풀어줘서 좋아지는 경우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어서 마디가 흔들리는 경우에는 이 단순한 신경 감압술로만은 증상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고정술 및 유합술로 치료를 하셔야지만 증상이 완치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로 환자분의 나이나 평소 질환 그리고 치료 시기에 따라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재 계속해서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는데요. 전화 주신 시청자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나는 69 됐는데요. 네네. 한 6, 7년 전에 허리가 엉치 쪽이 많이 아파가지고. 엉치 쪽이요? 예, 엉치 쪽이 많이 아파가지고, MRI 찍어봤는데, 전이 전방증이라 하래요. 네네. 예, 전이 전방증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먹으라 해서 약도 먹고, 그러다가 어떻게 몇 년 어떻게 흘렀거든요. 그냥 좀 참아가며 약 먹으면 참았는데, 네. 요즘도 계속 더 아파가지고, 지금 프롤로락 하면서 주사를 주는데 프롤로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네. 주사를 맞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걸으면 엉치가 그렇게 많이 내려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파요. 네.
전이 전방증 지금 진단을 받으셨고요. 계속 네. 엉치 네.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하십니다. 또 주사 예, 치료도 예, 병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네, 제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 사례 케이스 같습니다. 그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게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신경이 눌리는 이제 추간공 협착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어서 엉치가 이제 아프시고 다리가 저리고 당겨서 오래 못 걸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저기 뭐 자꾸 이제 걸으면은 저기 허벅지 쉬어가야 있는 데가 허벅지 있는 데가 아리백 있는 거 그렇게 아프거든요. 아, 예. 네.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은요. 예, 네. 초기 아마 6, 7년 전부터 증상이 있으셨다면은 그때는 초기라서 많이 흔들리거나 많이 어긋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이제 하셨으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셨을 테고 네, 뭐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도 맞으셨으면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많이 좋아지셨을 텐데 이 병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협착증 신경은 더 눌리게 되고 이 마디는 더 어긋나면서 결국에는 초기에 이제 잘 들었던 신경 차단술이나 약물 치료나 이런 거에 효과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신경 차단술로도 효과가 없으셨다면은 이제 다른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이런 비수술로도 좀 치료를 고려해 보실 수 있고요. 우선 제가 정확한 이제 MRI라든지 영상을 좀 보면서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 척추관 유합술 및 고정술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처음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네, 그러셨었죠? 네, 다시 한 번만 뭐 유의사항이나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그 생활 습관들이요. 허리를 많이 쭈그려서 일을 하시거나 이제 맨 바닥에 앉지 마시고요. 항상 의자 생활 하시고 허리를 많이 구부려서 하는 일은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른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네. 지금 나이가 69이거든요? 네네. 근데 한 3년 전부터 허리가 좀 아픈 거라,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4, 5번 뼈에 협착이 왔다고 예.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네. 증상이 허리만 아프신가요? 아니면 엉치하고 다리 쪽으로도 저리고 아픈 증상이 드신가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런 데는 안 아프고요. 허리요. 허리만 아프신가요? 네, 걷는데 문제 없고요. 네. 앉았을 때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자꾸 수술을 하라고 그러네요. 우리 남편이 협착으로 우리들 병원에서 수술한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 한 살인데도 허리만 젊어서 아프신 하라고 건가요? 증상이? 무서워요. 예? 허리만 아프세요? 예, 허리만. 허리만? 예. 다리 쪽으로는 증상이 없으시다는 거죠? 예, 다리로는 아직 안 내려왔어요. 치료는 어떤 치료를 받아보셨나요? 뭐 별다른 치료 안 받고 신경외과에 가갖고 아플 때 물리치료 받고 또 원장님이 허리가 그리 아프다고 이제 사진을 찍어갖고 보였더니 수술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시고요. 허리에다가 주사를 주시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그리 통증 안 와요. 허리에다 주사를 맞고 나서는 좀 증상이 완화가 되셨나요? 예. 지금 뭐 정확한 이제 MRI라든지 이런 사진을 제가 좀 봐야지 알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이 뼈와 뼈 사이에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는 퇴행성 추간판 질환이 좀 많이 의심되고요. 이제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좁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가 이제 마모돼서 없는 상태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지금 다리 쪽으로는 증상이 없으시고 허리 통증만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신경 차단술이라는 거를 그 의원에서 아마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치료를 받고 나서 증상의 완화가
효과가 있었다면은 신경 예. 차단술을 한 번 더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전에 그 신경 원장님한테 압박이 한 번 더 없다면은 해달라고 할까요? 네? 그 원장님한테 가서 한 번 더 진료해달라고 할까요? 네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언제 정도 맞아보셨어요? 주사는? 저 주사 맞은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네요. 3개월. 예, 예. 그 주사 맞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좀 이렇게 증상이 호전을 보였나요? 선생님, 주사 맞고 나서 뭐 걷는 데고 앉는 데고 뭐 그런 불편도 없고 지금까지도 거의 뭐 불편한 점은 없어요. 아,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면 좀 주사의 효과를 보고 계신가요? 3개월 전에 맞았던 주사를? 그건 이제 저는 모르죠. 그 효과인가 어쩐가 저는 모르죠. 아, 지금 봐서는 크게 수술적 치료보다는 이제 비수술적 예. 치료로 좀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비수술로요?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정확한 예, 예.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생활 습관부터 바꿔야 이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척추는요, 사람 몸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잘 쓰고 생활 습관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오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허리를 쭈그려서 장시간 동안 일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척추에 무리가 많이 가고 디스크에도 압력이 많이 가서 퇴행성 진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똑바로 앉고 항상 오래 한 자세로 유지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스트레칭도 해주고 움직여주는 그런 생활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박수용 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부터는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다양한 질환을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